해주실 분은 상생방송의 전기훈 교육위원이며 강의의 주제는 한강 고기로 본 상고시대의 사탄입니다. 오늘 수고하실 강사님께서는 4년간 교육사업을 하셨고요. 현재 STV 상생방송의 많은 교육 강좌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듣기로 하겠는데요. 강의 도중에 감동과 공감이 느껴지신다면 박수로서 화답해 주시면 우리 강사님께서 더 큰 힘이 나셔서 여러분한테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사찾기 운동본부의 전기훈입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는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평일반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새해에 다들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드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일에 하는 이 세미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뭐 전체적인 역사 왜곡이라든지 역사를 왜 찾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그래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삼성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당군세기 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동북아 역사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의 어떤 핵과 같은 눈과 같은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집결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힘들이 모여서 평화를 구가하고 공동 번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의 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역사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알고 바로 잡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번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역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 역사의 어떤 그 왜곡과 굴절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화 패권주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주의 상황, 그리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중국이 만리장성을 끌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중국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단동까지 끌고 들어오는 이런 중화 패권주의,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아주 우월하고 다른 데는 아주 미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여기를 한반도를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고 이 과거 대동아 정체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민주의 상황,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은 이런 이 식민지론에,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출발을 했다 하는 그것이 이제 식민지론이죠. 그 핵심에는 한사군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를 답습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사학자들이 모여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관이 이 우리 국조인 당군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로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기교육청의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를 연구한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들리죠? 그 내용이 파벌을 잇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관해는 각 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만든 한반도
한반도 역사 보고서 초안은 중국의 왜곡된 역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고구려 멸망 뒤에는 당나라가 안동 도구부를 세워 한강 이북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기술도 들어있습니다. 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배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했다는 중국 주장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강도 문제는 배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상원 외교위 요청에 따라 작성됐고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상원 외교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물리적 개입에 나서는 게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파장의 심각성을 느낀 외교부가 역사 전문가까지 파견해 잘못을 시정하려 했지만 미국의 측은 한국의 주장을 주석에 포함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만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의회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전국권 주장이 악용돼 한반도 상황을 꼬이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웅입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에서. 그러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내라.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썼는데 저런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뭐 안박 보고서를 쓴다 그러죠. 요게 방영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제가 미 상원에 들어가서 뺏겨 나왔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 보고한 그 보고서입니다. 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상원에 제기된 문제점.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그죠? 아, 발음이 뭐.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임팩트 영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questions for the Senate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원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이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12월 31일 불과 열흘 전 맞습니까? 열흘 전에 이게 나온 겁니다. 최신 보고서죠. 열흘 전에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구성 84쪽으로 되어 있고 14쪽의 본문과 4개의 부록이 있는데 4개의 부록 중에 두 번째 부록이 미국의 동북공정 내용을 담은 CRS의 메모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주장,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을 여기다 담은 거죠. 보고서를 쭉 쓰고 부록 담았는데 세 번째 부록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야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 뭐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 이랬잖아요. 여기 반영된 요겁니다. 근데 20쪽 지도를 포함해서 20쪽이 반영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자, 이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중국이 개입하여 북한 영토에 쳐들어와서 북한 땅은 본래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보고서에 주장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막 이랬는데 그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는 말이죠.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출한 그 자료들 부록에 반영된 그 지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또 영어입니다. Territory of the Han Commanderies at the time on the collapse of old 조선. 그러니까 한 코멘더리, 그러니까 한사군이죠. 한식민지, 한사군의 영토, 영역. 언제? 그죠? 올드 조선, 고조선의 콜랍스. 고조선 멸망기에 한사군이 어떻게 있었냐. 그러면은, 또 영어입니다.
부여죠, 부여. 한 차이나, 한 나라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낭낭이죠, 낭낭. 진번, 진번, 린퉁, 인둥, 슈안투, 현동. 그렇죠?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 성으로 가볼까요? 이거죠? 이거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저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 상원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한사군으로 이렇게 중국의 한나라 식민지였다. 이걸 한 거예요. 동북아 역사전에서 이걸 제출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올드 조선, 고조선, 랩, 뭡니까? 진보, 이것도 화성 표시해 놓은 거죠. 이래 놓고 map 1 shows the territory of old 조선. 고조선의 강력을 표시하고 the earliest government in Korean history. It is believed that old 조선 controlled the considerable area.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세요. It is 자 그러면 고조선 옛 조선이 있었다 라고 상원에다가 미 상원에다가 우리는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됐냐면은 이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It is believed. 수동태. 오늘 영어 시간 같은데요.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2007년도 3월 달에 삼국유사에 의하면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2007년 3월 달에 있었다. 이렇게 바꿨죠. 지난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절 바뀌고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건국 사실만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더라. 카더라. 경상도 말로 카더라. 그러다가 건국했다. 요거 바꾸는데 그냥 반세기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게 바뀌었느냐 이거 보면 안다 이거죠. 그러면은 it is believed 그것이 뭐 proved 증명됐다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믿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면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에요. 올드 조선 해놔놓고 여기다 그런 이거는 그냥 남을 가지고 카더라. 그러면 미국이 이 보고서 반박 자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들 주장은 그냥 희덕스그리하네 평생들 말이요. 근데 중국의 주장은 뭡니까? 자료를 대놓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사군이 있었다 이것까지 다 들이댔어요. 그러면 동포 역사재단에서 뭐 한 겁니까? 반박을 한 겁니까? 도와준 겁니까? 서로 도와준 결과를 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역사찾기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한당고기라는 이 책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우리의 진짜 역사를 이게 자꾸 알리고 보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나간 이 환단고기 역사가 과거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가올 우리 미래, 우리 자손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지금도 역사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사 현실에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죠. 우리나라는 북쪽은 한강 이북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로 시작했다. 그래서 뿌리 없는 떠돌이 역사다. 요게 이제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국조가 없다는 겁니다. 국조. 자, 지난 시간에 그 주말반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를 보수동 헌책방 가게에 가서 싹 다 사가지고 그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걸 해보니까 뭡니까? 지금도 그 2007년 3월 이후에 뭐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건국되었다라고 바꾸었지만은 실질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꿨는데도 아직 지학사하고 천재교육 두 출판사는 아직도
건국되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역사 비판 서적을 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의 국조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왜? 자, 옛 조선, 거기서는 고대 조선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근대에 이성계가 건설한 그 근대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고대 조선이 내 존재를 역사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규정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이후에 생겨난 고구려와 백제신라 있죠. 고구려 백제신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하고 백제신라는 각각 독립된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경상도 이또 신라 여기는 뭡니까? 전라도는 전라도 깽, 경상도는 보리문디. 세속말로 보리문디 전라도 깽 맨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 뿌리로서 공동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았다는 역사가 있다면 전라도 깽과 경상도 보리문디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역사는 하나의 공동체 역사가 되느냐? 고려시대 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우리나라의 국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조선의 존재의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미래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역사에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화당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만희 시류죠. 이만희 시류. 이제 이등 방문에 특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이제 식민 사업을 뿌리내린 장본인입니다. 요거 보기 전에 사관인데요, 사관. 식민 사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식민 통치를 하던 초대 조선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세요.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되면 이는 큰일 나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입니다. 역사연구의 정의를 초대 총독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총독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 총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방이 돼가지고 그죠? 자기는 일본으로 돌아갔겠죠? 패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가 찬란하고 위대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괄대법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절하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이 일본 식민사학이 뿌려놓은 이 잔재를 서양의 실증주의 사학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것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제 뭡니까?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실증사학을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증사학이라는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서 중에서
이 삼국사기 문제 이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진짜 역사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서는 없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인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벽제 신라의 역사가 들어 있고, 근데 삼국유사는 그 이전에 이 고대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죠? 이련 스님이 위서를 봤어요. 위는 위초고 있죠, 그죠? 삼국시대 세 나라가 이렇게 싸우던 그때의 위나라입니다. 그 정식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대왕 이천제에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도읍을 아사달에 세워가지고 나라를 여셨다. 나라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시니 여고동심이야. 요임금과 같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스님이 이걸 보고서 조선의 건국 사실을 뚜렷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 옛 기록에 이러기를, 옛 기록에 뭐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옛날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해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서자부의 환웅이라는 인물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둬가지고 탐구에서 인간 세상을 건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쭉 내려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스님이 불교를 신앙하는 승려이기 때문에 옛 기록,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옛 기록이 이때만 해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 기록에 보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석유환인, 그 환국에는 환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는 석유환국이란 말은 하나의 아주 어떤 중요한 무슨 뭐의 대명사처럼 자주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련 스님이 위제석야라, 이 황국이라는 것은 제석은 불교의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죠. 제석천에는 제석이라는 인물이 그런 불법의 수호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아니, 불교의 수호신하고 우리나라 역사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불교 들어오기 전이고. 근데 이거를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주석을. 그럼 여기에도 태백산을 갖다 묘황산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본 누굽니까? 이만희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하면서 환국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펜으로 뭉개가지고 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석유 환인으로.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가 종합이 돼야지 뭐 나라에 그게 될 거 아닙니까? 뭐 나라 건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건국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통치 철학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적에 환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러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논문에다가 뭘 썼냐면, 이거는 환국이 아니고 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문에다가 뭘 갖다 하냐면, 아까 전에 나오던 이 뭡니까? 조선의 역사서, 대표적인 역사서에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한국이 아니라 환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씨 유의 금세령의 그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바꿨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어떤 공동의 국조를 나타내는 그게 있는데, 그 역사서가 삼국유사가 겨우 하나 있는데, 이 삼국유사가 결국에는 식민사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신화 역사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버리는 이런 비통한 현실이 됩니다. 삼국유사를 정확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좀 이따 알아볼 고기, 여러 옛 기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역사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이 절대 이게 무슨 뭐 곰과 호랑이의 무슨 신화 이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삼국 유사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이제 우리들 손에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제 이번 달 되면 어린이용, 청소년용, 그 다음에 암송, 뭐 포켓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포켓판 나왔고요. 온 국민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자, 환단곡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옛 기록들을 모아서 합본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셨냐면 여기 나오는 원초 기현수 선생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평안도 성천 출생이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해요. 이분이 머리 두상을 보면 아주 청렴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묘양산에서 1900도 탑본하고 했는데 1920년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가 돼가지고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압록강에 버려지는 그런 참 비운을 겪으셨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옛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편찬을 했는데 어떤 사료들을 모았냐? 자, 5가지 사료를 모았어요. 삼성기 전 상편, 삼성기 하편, 그 다음에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요 5가지 책을 모았는데 요거는 아주 얇은 책, 두툼한 책, 약간 두툼한 책, 보통 책. 이거는 엄청 두꺼운 책, 이렇습니다. 분량성을 보면. 감이 잡으십니까? 자, 삼성기는 한국배달조선 이 삼성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지난 시간에 요걸 본 거 있죠. 요걸. 자, 삼성기 상편은 아주 짧은 압축된 기록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족보를 뭐 이게 뭡니까? 뭐 이게 구구절절 군더더기 싹 빼고 탁탁탁탁 해서 우리나라의 국통을 쫙 바로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를 했죠. 이거를 한국, 배달, 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로 안 넘어가고 북부의 역사가 있었다. 이쪽 북부요. 북부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요걸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그 국통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요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환단곡이거든요. 요거를 봐야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대진국과 신라, 그 다음에 고려조선이 내려가죠. 자, 요거는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당군세기는 한국 배달 조선할 때 조선의 역사를 이때 47분의 당군께서 1대, 2대, 3대, 4대에서 47대까지 가는데 당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그 47대 당군 동안에 2096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주요 사건들,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연대기를 1대 당군 왕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2대 당군 누구하고 싸웠고 뭘 했고 이랬는데 그 중간중간에 많은 그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요 당군세기의 서문을 봐야 됩니다. 서문. 당군세기 서문은 이제 행촌 이함 선생이 이 책을 편찬을 쓰셨으니까 행촌 이함 선생이 옛 기록들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쭉 내려가는 그 전체 맥을 관통을 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우리의 정신의 맥이 있다. 요거를 봐야 47대 당군, 요 당군세기의 내용이 읽혀집니다. 그냥 그때 뭐 역대 나라하고 뭐 전쟁을 했다. 아니면 뭘 만들었다. 뭐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만들었고, 왜 전쟁을 했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걸 알려면 그 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군세기 서문은 청고의 명문장이라고 합니다. 청고의 명문장. 오늘 요거를 공부를 해봅니다. 당군세기 서문. 요거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역이나 아까 그 고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는 이 전체 내용, 한국 전체 우리나라 역사의
풍성한 자료들을 모아서 살을 붙이는 방대한 자료로서 여기에도 8권의 책이 작은 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것들이 전부 싹 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단군 세계서문을 볼 텐데요. 이분 아까 온초 계열서 선생의 스승입니다.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일단 뭐 얼굴 한번 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잃어버린 그거죠.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그 골인데 뭐 이것도 넘어가죠. 뭐. 처음 오신 분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당군조선, 고대조선 47대라고 209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 여러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고구려 백제신라 그 삼국, 사국 시대로 넘어가느냐. 그 과정에 한 2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 200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고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해모수가 고주몽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가지고 허장강 아들 누굽니까?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눈이 멀고 뭐 고주몽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그 고대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해모수가 북부여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북부여. 그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조선의 북쪽 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합니다. 이거는 북자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부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는 들어봤어요. 근데 북부여 무슨 북부여? 그런데 광개토태왕 비문을 보면 출자 북부여 정확하게 나옵니다. 국호가.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부여하면 부여는 뭐 부여의 뭐 영고 뭐 동맹의 무천 뭐 이런 거 들어봤다 이러는데 부여는 아는데 북부여 하면 왜 북부여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통의 고리를 모릅니다. 북쪽에서 남부여 북부여. 광개토태왕 비문 탁 보는 거 보면은 고구려가 어디서 나왔냐?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정확한 그게 있거든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나라를 건국하고 자기가 첫 번째 해모수 당군이 됩니다. 그리고 2세 당군, 모수리 당군, 고해사 당군, 고우루 당군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나라의 한무제가 힘을 길러가지고 그 당시 우리 동이족이 있던 서쪽 지역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위만과 그 준왕에 있었던 그때죠. 위만의 손자일 때 왔을 때 그때 쳐들어오니까 이 고우루 당군이 힘이 약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뭐 있었지만 서쪽 변경에는 그 번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 누가 일어나냐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우루 당군 이제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고두막이라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서쪽에서 한나라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해갖고 의병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니까 이 동방족들이 전부 힘을 가세해갖고 고두막한이 한무제 군대를 그냥 박살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무제 군대가 싹 다 그냥 뭐 그 판단국에 보면은 그 전투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고두막한의 말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물리치고 나니까 고두막한이 우리 동이족의 영웅이 구국의 영웅이 돼가지고 이분이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제 이분은 원래 동명이라는 나라의 이제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전체를 통치하는 그 당군이 된 거죠. 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고우루 당군은 이제 병사를 하고 그 아우가 저쪽 가서원 쪽으로 가서 동부여 동쪽 부여 가서 거기서 금화왕 그 금깨구리 왕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대를 잇고 대소왕 대리 나오죠. 그리고 고두막당 6번 공선하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때에 고주몽을 낳은 유아부인이 고모수 불리지라는 남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다가 금화왕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동부에 가서 생활을 했죠.
그때 고주몽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럼 이 고모수 불리지라는 사람은 누구냐?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아니고 고주몽의 아버지는 불리지입니다. 이 양반은 누구냐? 옥저의 왕이라고 해요. 옥저의 왕인데 이 양반은 누구냐?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고진, 올라가면 해모수. 해모수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4대죠.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환단고개에는 북부에는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주몽이 동부열을 탈출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고무서 당군한테 가서 고무서 당군의 딸과 소선화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결혼을 해서 비류를 낳고 온조를 낳고, 그 다음에 금화왕 여기에 있었던 예시부인, 먼저 결혼했던 예시부인이 나중에 고주몽 뒤를 잇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00년 정도의 요 과정들이 그런 환난고개를 봐야만 그 잃어버린 200 역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번, 한 대여섯 번 들어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라도 여기 고두막 당군의 딸이 파소였는데, 파소가 그 뭡니까 저기 삼국사기에 보면은 파소가 저기 눈수에서 왔다고 그래요. 눈수. 저 뭡니까 백두산 넘어 보면 눈강이라고 있거든요. 눈강. 눈수에서 왔는데 여기도 뭡니까 결혼 안 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옥저 땅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신라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박역거세를 넣었죠. 알을 넣었죠. 알. 여도 알 넣고 아까 여기도 알 넣고. 하여튼 그 황실은 신비하기 위해서는 그 난생설화를 집어넣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도산 성모라 파소로 맞들어지고 박역거세를 추대를 해가지고 신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96년에 그 고대 조선의 멸망과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건국과의 요 잃어버린 약 200년의 시간대, 요거를 알아야만 우리나라의 전체 국통이 정리가 됩니다. 자, 알아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해놨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천송민족. 우리나라 천문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박석재 연구원께서 상생방송 오시가 이제 그 시리즈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에요. 하늘을 잃어버린 천송민족. 우리는 천송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모른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이거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조선 고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이 뭡니까? 고인돌이죠. 그 다음에 뭐 비파형 공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요. 북두칠성. 어떻게 이걸 왜 새겼겠습니까? 1번 심심해서, 2번 힘이 남아 노니까, 3번 보기 좋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더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 많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이거 하늘의 별자리를 돌에다가 큰 별은 크게, 작은 별은 작게 이렇게 해서 새긴 거거든요. 자, 이게 조선 초에 발견이 돼갖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경주에 가서 보니까 경주 포석정 알잖아요. 이렇게 술잔 띄우는 거. 이게 신라 귀족들이 그냥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팠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이제 저 뭐요? 대릉원, 그죠? 대릉원에 무덤 있잖아요. 천마총 있는데 확신해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무덤의 모양 배치, 큰 무덤은 큰 별, 작은 무덤은 작은 별. 이야, 기가 막히게 하늘을 지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안압지를 갖다가 배 떼어놓고 노는 그 인공호수. 그거 보니까 그것도 하늘 연못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인공으로 조성을 한 거더라고요.
경주 시내를 전체를 갖다가 쫙 놓고 하늘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딱 갖다 대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경주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늘의 천문을 그대로 계획의 계획 도시로서 모든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야 포석전 가가지고 뭐 신라 그 귀족들이 뭐 사치를 즐겼니, 그 포석전 유물을 하나 보면서 그겁니까? 아니면 야 이거는 하늘에 어떤 그것을 인간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거를 보는 게 맞습니까? 계획이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그 경주에 그 했던 그 맞춰본 게 이 천상열차 분야주는데 요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고구려 건국 초기, 건국되고 나서 한 1, 20년 있고 나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를 밝혀냈어요. 이제 출분점 맞춰가지고 어디에서 관측을 했냐 이걸 해가지고 밝혀보니까, 그러면 자 고구려 건국될 당시, 그러니까 고주몽, 그죠? 고주몽 제위시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천문도가 중국 천문도하고 달라요. 중국 천문도는 현대적으로도 그 뒤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만들어지는 방식도 우리는 큰 별 크기에 작은 별 작게 이래 돼 있는데, 중국 천문도는 크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크기로 천문도를 만들거든요. 이건 우리 고유의 그거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러면 이런 천문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북부역, 그 다음에 고대 조선 이때부터 천문에 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조상들은 살았다. 이게 정신사의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건 태백일사의 구성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환단고기 중에서 이 오늘 당구세기 서문을 볼 텐데, 이제 환단고기 뜻만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 환단고기 번역서들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성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단고기라고 이렇게 책 표지를 쓴 분도 그것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단고기냐 환단고기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이 환단고기 책 자체의 내용을 충실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 자, 태백일사 신시봉기 5번째 태백일사의 그 중에서 3번째 책 신시봉기에 보면은 자천광명은 위지환야요, 자지광명은 위지단야요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 자는 뭐뭐로부터죠? 하늘로부터 온 광명은 그것을 환이라고 하고, 땅으로부터 온 광명을 단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환은 천광명이고 이건 지광명이거든요. 그래서 환, 단, 천지의 광명, 그리고 천지의 광명을 이어받은 인간의 광명을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이라고 해요. 한. 그래서 환, 단, 한. 이것이 물론 의미가 이 한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 한 30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환의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러나 이 책 자체의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한단곡이 아니라 환단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단곡이라는 이 책 이름은 누가 지었냐? 바로 누구죠? 운초계열수 선생님이 지었죠. 그죠? 운초계열수. 앞에 있는 삼성기, 뭐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런 거는 그 지은 분들이 다 있지만, 그걸 모아서 책 이름을 환단곡이라고 붙인 분은 계열수 선생님이죠. 이분이 환단곡의 내용을 제대로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 환단, 천지의 광명을 체험한 우리 옛 조상들의 역사기록 이야기, 이런 뜻으로서 환단고기를, 이 책의 제목을, 이것도 보면 환단고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그 무슨 고기입니까? 그 고기 한 근에 얼마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환단고기는 바로 하늘과 땅의 광명을 체험한 우리 옛 조상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환단고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환단고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문화를 해석을 해야만 역사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문화를 모르면 역사를 해석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아까 뭡니까? 포석정을 보는데 그런 문화를 알지 못하면 그냥 놀이터, 그죠? 술잔 띄고 노는 거 이렇게밖에 역사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사회 문제를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이 책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참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한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최치원 선생이 이거 유명하잖아요. 난랑이라고 하는 그 화랑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비석에다 그걸 썼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나온다 이거죠. 국유. 이 국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한다. 현묘한 도가 있어요. 이 도라는 것은 이 정신적인 거죠. 그 설교지원, 교를 설하는 그 근원이고 비상선사, 선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뢰, 포함, 삼교,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죠?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접합운생, 이게 무생명들과 함께 무생명들을 교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 차여, 입적, 효, 어가, 출적, 충어국 그죠? 들어오면은 집에 가정의 효도하고 나가면은 국가의 충성하고 이거는 노사구지 지어라. 노사구는 공자를 이야기하죠. 공자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허무, 위지사, 행, 불언지교 그죠? 허무, 그죠? 뭐 일을 행하는 데서 말없이 하는 거 그런 가르침 이거는 주주사지종이야. 이거는 노자를 가르치죠.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도교를 얘기하죠. 제악, 막작, 제선봉행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 선을 나타나 행해라. 이거는 축건태자지 화해라. 축건태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쪽 나라의 태자였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불선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불선이 생기기 전에 한국까지 거슬러 보면 7,0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유불선의 그런 삼교의 가르침을 다 갖고 있는 현묘한 도를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최초에 이걸 석고를 했어요. 근데 이걸 대충 읽고 넘어가잖아요. 뭐 하여튼 우리 조상님이 훌륭했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판단국을 보면 야 진짜 그렇구나. 이 뭔가 유교가 생기기 전에 그 뿌리가 되는 원형 문화가 있었다. 도교의 뿌리가 되는 원형 문화가 있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요.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문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진선미 하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인 선발대회는 서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1등, 2등, 3등 안 하고 뭐라 그러니까 진선미라 그러죠. 진선미. 왜 진선미라 그 지은 사람이 참 처음 지었을 테니까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선미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장 소중한 3가지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문화의 가치 원형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유불선 3교의 원형이 되는 현묘 지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몰라요. 최치원 선생이 대학자시니까 있다 하는 거 있는 줄 알지 뭐 이러는 말이 아니고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원형이 있다는 건데 그 원형이 뭐냐면 이 삼신설에 나옵니다. 삼신은 이제 천일, 지일, 태일 뭐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천부경 할 때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하늘의 덕성을 하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하늘은 어떤 존재냐? 하늘은
깜깜한 우주 공간이 그냥 하늘이냐? 그걸로 다냐? 아, 그게 아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살아있는 대생명체다. 그리고 그는 조화를 주관한다. 절대 지고지 권능이 있다. 무형이용한다. 만물로 하여금 각통기성, 만물에는 그 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 통하게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 하늘의 그 뭡니까? 본질. 하늘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진대지자. 맑은 청자죠. 참진자죠. 맑은 순수한 그런 뜻이죠. 순수한 그 참된 그것으로서 큰 하나의 본체, 본성이 있다 이거죠. 하늘의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청진대지자. 그러면 땅은 뭐냐? 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땅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 다 설명 못하고요. 선성대지체다. 하늘은 착할 성자죠. 성스러울 성자죠. 그 착한 그 성스러움의 큰 어떤 대지체. 땅이 무슨 이런 무생물, 무형, 무기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큰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일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인데 이 인간 그냥 인간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인간은 미능대지체다. 미능대지체. 아름다움과 지능. 그걸로서 큰 어떤 인간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선언. 자, 이게 옆에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당군 그 고대 조선의 11번째 도회당군께서 연편문으로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 전에 배달을 건국한 환웅천왕께서 또 홍익인간 이념을 선포하셨거든요. 여기에도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하늘은 진일이다. 아까 청진대지체로 그랬죠. 그리고 땅은 아까 선성대지체로 그랬죠. 근일이다. 인간은 협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 청진대지체, 선성대지체, 미능대지체, 이게 뭐냐? 이게 삼신이다 이겁니다. 삼신. 우리나라의 현묘 지도가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삼신일체의 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고 줄여서 삼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신은 주체 즉 일상제. 상제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주체는 한 분의 하느님인데 비가교신냐. 각각 세 분의 하느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작용 즉 삼신이다. 작용 즉 삼신. 청진, 선성, 미능으로서 세 가지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 하느님을 삼신. 하느님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인데 이렇게 천진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삼신이 뭐냐? 삼신이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이 대우주 자체가 삼신이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늘은 그렇죠. 땅도 그렇죠. 하늘 가면 그럴 것 같다. 근데 땅 그러면 그래 뭐 가이야 뭐 어머니 이런 얘기가 그럴 것도 같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인간도 똑같은 그런 존재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세계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이 삼신이 계신데 이 삼신이 자기 모습을 쫙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 둘, 세 가지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하늘로도 드러내고 땅으로도 드러내고 인간으로도 드러내고 그게 천일이고 지일이고 이태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서양의 철학에서 서양 철학이 2000년, 3000년을 발전해 왔는데 인간에 대한 규정,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인본주의, 휴머니즘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7000년 전부터 거기에 인간에 대한 존재 규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과 동일 그런 존재로서 인간 선언을 하고 인간은 그렇게 바라보고 인간은 그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해왔다는 겁니다. 진선미가 다. 진선미의 문화 원형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신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진선미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에
홍익인간 어디서 온지 누가 합니까? 사고문서 보니까 홍익인간 하라 그러더라. 홍익인간 하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럼 아주 뭐 좋은 말이네. 우리나라는 뭐 지난번에 천재 지내는데 그 뭡니까? 그 단체 신체호 기념사업회 회장 그 국회의원 하시는 김원웅입니까? 그분이? 네, 그분이 오셔갖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 운동 그 본부장을 맡았는데 그때 외국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했는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가 우수하고 뭐 선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홍익인간이다. 전 세계 인류를 다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사무총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선거운동하고 댕겼대요.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근데 홍익인간이 어디서 왔냐? 이걸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게 뭐냐면 배달을 열 때 환웅 처방께서 요 16자를 우리나라의 그 나라 통칭령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일심이 다른 말이 삼심. 일심이 자기의 모습을 쫙 드러낼 때 세 가지로 천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삼심, 일심께서 강충, 인간에게 참마음 충장, 참마음을 내려주셨다. 뭐 요거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성명적 이런 걸 내려주셨어요. 그럼 막 신과 인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관, 인간, 신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통광명, 이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걸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광명과 통해 있다. 광명은 이 신의, 삼신의 그 본성이 광명입니다. 신은 어떤 거냐? 그 광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도 환경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늘, 땅과 같은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인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세에 와요. 제세, 세상을 살면서 진리로서 사람을 교화를 해가지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인간이 되라. 이게 홍익인간이거든요. 이거를 몰라요. 자,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진선미의 그 문화 원형이 삼신사상에서 나왔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당구생이 서문을 하겠습니다. 이 망고의 명문장을 쓴 햄촌 이암 선생인데요. 고려 말에 공민왕 때에 이제 정치가 대학자죠. 근데 50년 동안 6임금을 모셨습니다. 이제 지금 국무총리께게 수문하시 중 17살 때부터 해서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 고려 말에 원나라 침입받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뭡니까? 원나라의 그런 지배를 그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파란만장한 그 과정에서 6임금을 모시고 격통의 삶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갖춘 대학자다. 이분이 이제 고성이십니다. 고성이시. 혹시 고성이시 계십니까? 고성이시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맥, 그죠? 태백일사를 쓴 이맥, 그분 고성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해학 이기 선생, 고성이시죠. 고성이 시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쫙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고성이 시 전부 다 고성이를 절해야 돼요. 절 받으십시오. 고성이 씨가 없었으면 이거 우리한테 못 내려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럼 이 역주분을 쓴 그 역주자분 안경전이라는 이분 있죠. 수능한 씨거든요. 고성희 씨하고 수능한 씨하고 일가라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고성희 씨 종친회 회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분이 이 안경전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어가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성희 씨하고 수능한 씨하고 일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뭐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고성희 씨는 참 희한한 그런 인연이에요.
제가 고성희 종춘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여튼 고성희시에서 이 판단고비가 우리한테 지금 다 내려온 겁니다. 자, 이 행촌 이함 선생께서 최고의 학식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역사서들 처음 접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은 걸 총 집결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정결을 해서 이 역사와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당군세기 서문이거든요. 예? 당군세기 서문. 그래서 고전을 대할 때는 이 행촌 이함 선생이 이제 우리 한 수를 배운다, 한 수 배운다. 진짜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뭐 이 우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든지 한 수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자, 한자가 빡빡한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한자 나온다고 난 한자 잘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한글로 번역해놓으면 이거 다 번역해놨잖아요, 옆에다가. 그죠? 번역해놓으면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하고 듣다 보면은 이게 되죠. 자, 위국 지도가 나라를 위하는 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사기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사기는 뭐 선비, 기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사기. 사기가 막 군사들이 사기 오르면 잘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학자들이 사기가 오르면 연구도 잘하고 뭐 만드는 사람이 사기가 오르면 뭐 다 만들고 이 사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동기, 가치 뭐 이런 게 돼야 되죠. 나라를 위하는 도가 이 사기 진짜 살만하는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 몇 명입니까? 15,000명이 자살을 했대요. 전 세계 1위. 15,000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도 보니까 부산에서 또 뭐 해가지고 몇 명 자살했다고 그러죠. 33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 거. 오늘 세미나 하는 동안에도 4명이 자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살맛이 안 나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자, 나라를 위하는 도가 사기보다도 더 급한 것이 없고 마크버 역사학보다도 더 급한 것이 없다. 하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라 위국 지도를 행촌 이함석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도 사학이 불명절, 역사학이 불명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냐 아니냐 딱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가 부진하고 말 그대로 사기가 부진하는 거죠. 사기가 부진하면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희다. 나라의 근본이 요는 흔들릴 요자죠. 요람 할 때 나라가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 정치의 법이 기는 갈라진다 이거죠. 갈림길 이자 갈라진다. 정법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뭐 이쪽 파 저쪽 파 맨날 이 파 저 파. 자, 사학이 불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사학지법이 대개 사학지법이 역사를 하는 그 방법이 역사의 법이 가평자 평은 뭘 폄하한다 그러죠. 폄하한다. 깎아내리는 평자. 그것을 깎아내려야 될 것은 깎아내리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포자 포상을 해가지고 보자죠. 포상을 해야 될 것은 포상을 해가지고 형량 인물을 이제 저울질하는 저울질 딱 해가 이 인물이 정말 뭡니까 어떤 인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 제대로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걸 갖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인물을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논쟁시상 시대의 상황을 논하고 진단을 하고 그 시대 지금은 어떤 때 이런 때는 우리나라가 흥할 때다 이런 때는 나라의 정기가 아주 쇠했을 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막비 표준 만세자야. 아님이 없다 기다 이거죠. 표준 만세의 표준이 된다. 그 역사학의 법이라는 것은 만세 표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학의 도에 대해서 한마디를 다 던져주십니다. 역사는 이런 것이다. 자, 사민지성이 골유구이요. 사는 이거 디스, 영어로 디스죠. 사민,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살아온 것이
골유구이, 말 그대로 유구하다. 아주 유구하다. 그 글자 아주 유구하다. 옛서 그죠? 뭔가 9,000년 그 긴 역사가 있잖아요. 그 긴 역사를 살아왔는데 창세 조서가 창세 역사의 조서, 그 조리와 순서, 그죠? 황국, 예달, 조선, 그죠? 북부여, 고구려 이렇게 착착착착 나가는 그것이 역가정정, 역시 정증, 이거는 바로잡을 정자고 이거 증명한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까 북부여가 그죠? 해모수 당군이 이거 고주몽인데 이거 200년 차이 나는데 이걸 갖다 딱 붙여가지고 그죠? 황국 배달 조선인데 환웅 떡 붙여가 부자간 만들고 그 다음에 당군인건 그 손자 떡 붙이고 이런 걸 전부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가지고 그래서 국여사가 변전하고 나라와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이제 인간과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국어 함께 거론이 되니 개자소성소중자해라. 모두 자소성소중 가장 먼저 하고 중히 여겨야 될 바다. 오나 정육이하고 감탄사 정육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고 유는 뭐 같다 이래 해주면 되죠. 정치라는 것은 그릇과 같고 인간은 도와 같으니 기, 가리, 도이, 조노며 자, 이 그릇이 도를 떠나서 가히 존재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국유형 나라는 형체와 같고 유명한 말이죠.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사람이 형체가 있고 몸뚱이가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홍체가 있는데 혼이 없으면은 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형과 실혼이 뭐와 형이라는 것이 혼을 잃어버리고서 어찌 보존될 수 있겠는가. 이 역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수 도기자도 아야냐. 자, 그런데 병수 함께 닦는다. 도와 기 아까 했던 도와 기를 함께 닦는 것도 아야 남여. 그 다음에 구연 형혼자 형체와 혼 그죠? 형체와 혼을 함께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도 역시 나기 때문에 고로 천하만사가 선제지어야하리라.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일이 먼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명구입니다. 그죠? 천하만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정을 다스리거든 내가 인생을 사는 거든 천하만사가 선제지어야 아니라 연적 그런 즉 기욕지하인데 나를 알고자 하면 자하이시오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 자, 선제지하가 그리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미국 지도를 이야기해서 역사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역사와 나라가 이렇게 쭉 했는데 선제지하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 도대체 뭐냐? 내가 뭐냐?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된 겁니다. 부 삼신일체 지도는 제대원일지야. 대저 삼신일체 삼신이 하나가 삼신과 하나 되는 도라는 것은 대원일의 뜻에 있으니. 자,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것을 삼신일체의 지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신사상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해요. 이 구절을 지난번에 그 백석고 한나군이 북 콘서트를 하는데 그 박성수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체 다 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주자분하고 끝나고 그 응접실에서 만나시고 나눈 말씀이 당군세기 서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군세기 서문을 그 박성수 교수님도 판단문을 많이 봤지만 당군세기 서문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감이 잡힌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의 정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다루는 이 우주관, 신관, 문화론, 인간론, 인성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야 풀리는 우리 고유의 삼신문화 이 코드를 깨달아야만 이 해석이 됩니다.
그냥 자꾸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번역을 하면. 여기 보면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신일체의도. 삼신과 하나가 한 몸이 되는 도. 줄여서 삼신의도. 이렇게 해보죠. 삼신일체의도인데 이것은 대원일의 뜻에 있다. 자, 대원일이 어디 있냐면요. 대원일이죠. 이게 아까 뭐냐면은 여기 봅니다. 자, 하늘은 현목으로 위대하니. 하늘이라는 것은 가늘가늘하면서도 아무 말 없는 침묵으로서 위대한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도, 하늘의 도는 보원, 아주 클보자죠. 넓음이다. 넓음으로서 원만하고, 원만하다는 것은 어떤 진리의 오묘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이 하는 일은 뭐냐? 진일. 오직 참되어야만 하나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대한 우리 조상님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현묵이라는 대, 보원이라는 원, 뭡니까? 그 다음에 진일이라는 일, 대원일이죠. 여기도 대원일이죠. 대원일이죠. 뭐 시간이 없으니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대 3원 3일을 합니다. 3대 3원 3일. 자, 또 옵니다. 삼신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현묘지도, 풍묘라. 그게 뭐냐? 대원이래요. 대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뭡니까? 삼신의 자기 현현, 자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 삼신일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신이 뭐냐? 삼신이 조화, 교화, 치화 세 가지로 나온다고요. 조화, 지신은 삼신은 세 가지 덕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조화의 덕성, 그 다음에 그것을 기르는 덕성, 다스리는 덕성 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조화, 지신은 강의아성 내려와가지고 인간한테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성품,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삼신 중에 교화신의 덕성은 내려와서 우리들의 목숨이 됩니다. 치화신은 내려와서 우리의 정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말하죠. 육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인이 오직 인간이 최귀 최존의 만물자야. 인간이 가장 존귀한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뭡니까? 삼신, 그죠?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삼신의 그 세 가지 덕성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있잖아요. 내 성품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내 목숨,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호흡이 끊기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 그죠? 이 육신을 이뤘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거죠. 개나 닭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명정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존재를 왜 존귀한지를 이거를 인간에 대한 천하만사가 선전지하다. 나를 아는 데서 붙어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몰라요. 인간이 뭐냐?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촌 이암 선생께서. 이 우주에 삼신이 있고 인간은 그 삼신의 성명장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온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난곡을 했다가 여기서 다 꼬꾸라지는 부분입니다. 야, 여기 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응? 와, 환난곡이 왜 어렵노? 이 부분이거든요. 시간 한번 보고. 일단 오늘 맛만 한번 보십시다. 대정, 성이라고 하는, 아까 성명정에 있잖아요. 삼신으로부터 내려온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근여다. 신의 뿌리다. 이 신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 그죠? 내 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명. 그게 뿌리가 된다 이거예요. 신번호성, 내 속사람.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삼신으로부터 받은 성품이죠, 본성. 여기에서 나라는 신. 이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그 신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품하고 이 내 속사람 신하고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걸 받아서 나라는 존재, 내 정신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이 꼴가 아니고 기지혁명불매자가 내 몸에 기가 있죠. 기가 있는데 뭐 기운이 있잖아요. 뭐 맑은 기운, 뭐 탁한 기운, 뭐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사람마다 기운이 있죠. 그 기가 형형불매. 밝고 밝아서 아주 불매, 어둡지 않은 거. 환히 밝아진 그것이 진짜 성품이다. 진성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제 삼성기를 했지만은 뭡니까? 황영찬에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통치할 때 두 가지를 했어요. 삼성기 공부하면서 첫째, 수행하는 문화. 둘째, 현실 생활정치. 이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당군 왕후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딱 했어요. 건국하고 난 다음에 뭐랬냐? 첫 번째, 뭡니까? 좌정석이 하시고 당국을 딱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성조, 그 다음에 그 장관들 쭉 부려가지고 생활정치. 두 가지 했죠. 오늘 계신 분들 지난번 그걸 못 들으셨네요. 삼성일을 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하면 되게 되겠네. 하여튼, 자, 기가 나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이거는 내 정신이라 생각하면 내가 누구냐? 삼신의 그 성품을 받아서 나라는 형성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 꼴가 아니다. 내 몸의 기가 환하게 밝아졌을 때 그것을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품을 그대로 실현한 존재다. 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로, 그래서 신분리기하고 나라는 나의 존재, 신은 기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기는 나라는 존재 그거하고 떨어질 수가 없으니 오신지신이 내 몸에 있는 신, 내 정신이 있죠. 나라는 존재, 내 속사람 이것은 여기로 합의 후에 기와 더불어서 합한 후에 하나가 딱 된 후에 오신지 성령명을 내 몸속에 성과 명을 각연히 볼 수가 있다. 성과 명. 성품은 삼신으로부터 받은 거죠. 명도 받은 거죠. 이 명이 이렇게 유형화된 거.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게 바로 기거든요. 기입니다. 지금은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좀 이따 도표를 딱 보여드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까 수행을 하고 생활정치를 하고 두 가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앉아가고 딱 앉아 명상만 하면 그게 수행이냐? 수행을 하는 철학이 있고 수행하는 원리가 있고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판단고 역사책 속에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거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할 때 칼 들고 가가지고 니 죽을래 살래 해갖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절대 아니단 말이죠. 대답 왕후께서 그거 칼 들고 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래갖고 나라를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했다니까. 문화의 힘, 정신의 힘, 철학의 힘, 깨달음의 힘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제세이와 건국 통치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기 환단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성분리명하고 자, 이 성명정에서 성이라는 것은 아까 신분리기 그랬죠. 내 신은 기하고 떨어질 수 없고 내 본성이라는 것은 명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명분리성, 명도 나의 본성과 떨어질 수가 없으니 오심지성이 내 몸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합한 이후에 성명과 합한 이후에 오심 미시 신지성과 미시 기지명을 가게됩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자, 성명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수행하는 분들에 보면 성명상수라는 말을 씁니다. 성명상수. 성을 닦는 것은 내 마음이 생겨난 그 본처,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성을 닦는 수행이고, 이거 불가에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삼신의 영원한 생명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닦으면 오래 수명이 길어져요. 영원한 생명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닦느냐 생명을 같이 닦느냐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성명상수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신 미시 신지성과 그래서 자 성에서 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신이 미시 아직 신이 되기 전에 그 성품 이런 뜻입니다. 삼신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과 미시 기지명 명에서 기가 나왔어요. 명이 형용학적으로 내려가는 기입니다. 근데 이 기가 아직 되기 전에 미시 그 명을 각연히 볼 수가 있다. 그 삼신으로부터 받은 성명정을 볼 수가 있다. 아, 되게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논리가 아주 정면해요. 행존이함 선생께서 이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을 지금 이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수행 문화가 그냥 앉아가 그냥 애만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한 그 원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지 영각이라는 본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각이라는 거예요. 영각. 이거 신령스러울 영자고 깨달을 각자죠. 그러니까 신령스러움을 그냥 깨닫는 거. 이것은 천신, 하느님과 더불어 공기원, 그 근원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삼신으로부터는 성이라는 것은 영각이라는 것은 환하게 비추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환해지면 그냥 하느님이 무소부지하는 것처럼 그냥 환하게 다 알아버리는 그런 자리를 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근원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명지 현생량은 삼신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이 현생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여삼천으로 동기기하고 산천 무조건 하늘 땅이 전부 뭡니까? 삼신의 화염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 기운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가 영속해가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여창생으로 동기한다. 창생과 더불어서 그 업을 같이 한다. 내 몸뚱아리가 영속되는 것은 내가 자식 놓고 그 다음 자식 또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창생이 만들어지고 창생은 그 자기가 하는 업이 있다는 거죠. 자, 성명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요. 네. 지빌이 함삼하고 회삼이 귀일자가 시합니다. 지빌, 함삼, 회삼, 귀일. 요게 이제 삼신 사상에서 나온 삼신 철학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 근본이 되는 하나가 있다. 근데 그 근본을 딱 잡으면 거기에는 함삼, 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잡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 놓고 보면 인간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명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딱 잡으세요. 땅 있어요. 이 뭡니까? 나라도 한 나라를 딱 조선의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진한 번한 만 있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를 한다. 풍배, 우사.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저녁 이야기했죠. 그 입약, 시정,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이 서양에서 온 한 몇백 년 된다고? 그 입법, 사법, 상권 분립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6,000년 전에 입법, 시정, 행정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그 기능 분화가 그 원형이 우리 조상님이 벌써 그걸 다 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를 잡으면 그 속에 삼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세 가지로 그 모습, 이게 뜻을 실하면 세 가지로 나간다. 그리고 회삼, 그것을 다시 모으면 그 근본, 일자로 다시 되돌아간다. 지빌, 함삼, 회삼, 귀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천북에 보면 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조금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로 정신불변, 마음을 정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화라고 하고, 신통만변을 유지일신. 모든 그 변화와 통해 있는 것을 일신 하느님이라고 하니, 진화는 일신 유거지 분야다. 이 진정한 참된 나를 찾으면 거기에는 일신 하느님이 유거하는, 거주하는 그런 궁궐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된다. 인간상을 이야기합니다. 차쥐는 이런 진리의 근원을 알고 의법 수행하면, 그런 법, 그런 원리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면
길상자진하고 큰 상스러운 기운이 스스로 내려오고 광명이 항상 비추나니 찬해 천인 상여지제에 하늘과 인간이 상여 서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때에 연지 삼신계맹이 쉬는 기울자가 아니라 삼신계맹 삼신의 어떤 계율을 지키는 그런 백성으로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그때서야 능히 귀우일자 그 근본이든 일자로 돌아갈 수가 있다. 자, 고로 성명정지 무기는 삼신일체지 상제하시. 그러므로 성과 명과 정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무기. 이 기는 깃털 기자죠. 이 구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거를 이때까지 이 책 나올 때까지. 성명정은 삼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세 가지 삼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무기 깃털이 없다. 이게 삼신일체지 상제하시.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에는 우주와 인신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여기서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깨지는 겁니다. 여기서 행촌 이함 선생의 그 대학자로서의 면모가 그냥 여지없이 나오는 거죠. 성명정이 무기, 깃털이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로 그냥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무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삼신일체지 상제하시. 자, 상제라는 말은 이건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하느님. 삼신은 신인데 이것도 하느님이죠. 무슨 하느님, 이게 또 무슨 하느님이냐? 이 삼신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무형적인 그 광명, 그 삼신이 실덕이라고 합니다. 그 실질적인 덕성, 광명으로 빛나는 그 삼신 조물주를 이야기하고 이 삼신과 일체 한 덩어리가 된 인격을 갖고 있는 하느님. 이게 성명정지 무기의 상태다.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천재를 지냈잖아요. 그 보면 나오잖아요. 재단을 원형 3단 재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물을 차려놓고 올렸으니까. 그 대상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과 한 덩어리 한 몸이 된 그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 삼신상제님이 우리 삼신 문화에서 천재를 모시고 천단을 쌓고 천재 지내던 그 대상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하시는 거죠. 이분은 어떠냐? 우주 만물과 더불어 혼연동체, 혼연 한 몸이 되고 여심기신으로 무적이 장정하시고 이거는 마음과 기와신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국을 다스리는 환인께서는 이런 그 수행의 어떤 원조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요. 자,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이야기. 오늘 개략적인 것만 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신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풍류라고 하는 혁묘지도의 그 신교가 있는데 이 신교는 핵심이 삼신입니다. 삼신은 만물의 그 근원이 되는 신이죠. 삼신은 만물의 존재 근거로서 무궁한 조화의 경기에 계시는 무형의 신이다. 삼신은 세 분의 신이 아니고 일신, 그냥 하나다 이거죠. 이 일신의 창조성이 조화, 교화, 치화 세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즉 삼즉일의 원리에서 삼신즉 일상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천재 지내던 삼신상제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삼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하나 돼 가지고 삼신의 조합권을 쓰시는 인격적인 주제자를 삼신일체 상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믿던 그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기 제사 지내고요. 그리고 이 삼신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난 것, 세 가지로 드러난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삼신이 그대로 드러난 하늘과 땅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걸 되기 전에는 인일이고 그걸 된 상태를 태일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신일체의 도가 딱 되어 있는 분이 삼신일체 상제님이고 인간은 삼신일체의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자, 이게 도표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삼신이에요, 삼신.
이거를 그 근원되는 신이라고 원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삼신일체상제, 삼신상제 이렇게 그 뭡니까 신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세 가지 특성, 조화, 교화, 치호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한테 쭉 내려와서 성이 되고 명이 되고 정이 되고, 그리고 성, 명, 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생활로 들어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고, 그 다음 명은 사람의 기운이 되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몸뚱아리, 신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드러나고,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호흡 작용과 더불어 드러나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접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아까 뭐 성은 명과 분리가 안 되고 심기는 분리가 안 되고 이걸 알아야지 이 성과 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인간 세계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근원으로 되돌려 올라가는 이 작업.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추구했던 성과 명과 정을 동시에 닦는 그런 수행의 세계라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산을 하나 넘어야 판단고기를 그 다음부터 보는 눈이 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아주 논리고 정밀합니다. 그런 법, 그런 원리 이런 거를 가지고서 문화를 만들었고 나라를 통치했고 인간을 교육을 했고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문을 그런 마음으로 천문을 바라봤지 하늘 보고 이렇게 장난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어떤 유불선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엄청난 텔레비사 들어가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와 그게 부연 설명이 돼가 이제 그게 열리거든요. 하여튼 결론은 이제 대한상환입니다. 우리가 국통맥을 잡아야 되죠. 국통맥. 우리나라의 족보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의 소환 사관이 머물러 있죠. 여러 중화 패권주의 사관과 일본 식민 사관 내 영향에 샌드위치에 끼어갖고 우리 스스로 자괴감 쭈그러 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이거를 하루빨리 벗어나가지고 대륙에 있던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의 의식으로 역사를 해야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했는 거. 이 대안이 뭐냐? 대안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의다. 그죠? 인간이 뭐냐를 대안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 땅의 광명을 모두 체험한 판단의 인간. 누구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뭡니까? 하늘, 땅과 더불어 그렇게 존귀한 최존한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깨닫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이 대한상은 두 번째. 여기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지구촌 모든 인류는 전부 대한이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분쟁도 우리 독도, 센카쿠 그거 독도 그 땅덩어리 하나가 사실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땅덩어리 하나를 뺏고 안 뺏고 이게 문제가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는 역사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투쟁을 하느냐, 경쟁 싸우느냐, 서로를 도와가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센카쿠 열도 섬 암초 몇 개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이게 되고 나면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우리가 역사 찾아갖고 우리 한민족이 그냥 최고건 중국 놈들 대로 나머지는 다 오랑캐 놈들 이거 하려고 이래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 신초 지금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역사 찾으면서 우리 국수주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70억 전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평화, 역사 전쟁이 아니라 역사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관, 이걸 정립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나온 이 환단고리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한역사찾기 운동본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맨날 합니다. 환단고리를 정성을 가지고 읽자. 그 다음에 주에 많이 전하자. 그래서 국민운동에 최대한 참여하고 서명운동 이런 데를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면
해서 우리 역사회지를 이번에는 많은 분이 힘을 합쳐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경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